안녕 친구들, 돌아온 걸 환영해요. 축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빅클럽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빅클럽은 대기업과 비슷해요. 팬들의 신뢰가 두텁고 안정감이 있으며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죠. 팬층도 두텁고 구단 운영이나 서비스도 체계적입니다. 무엇보다 성적이 꾸준히 따라옵니다. 특별한 연고가 있거나 개인적인 사연이 있지 않는 한 소위 셀링 클럽을 응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저는 토트넘 호스퍼를 7년째 응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 토트넘은 홈구장도 없었지만 리그에서는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보통 빅클럽 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같은 팀들이 떠오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토트넘을 빅클럽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새 구장을 지었고 챔피언스리그 준우승도 했으며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상징적인 선수들을 보류했고 무리뉴와 콘테 같은 정상급 감독들도 데려왔습니다. 그 시절의 토트넘은 분명 성공한 팀의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토트넘은 빅클럽이 아니다. 이 말을 누가 하느냐고요. 팬들이 아닙니다. 패널, 전문가, 전직 선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토트넘에 몸담았던 선수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현재 토트넘의 리그 순위는 14위입니다. 지난 시즌엔 17위였고 그 전 시즌엔 5위, 이번 시즌엔 8위였죠. 최근 토트넘은 약 700억 원의 코너 갤러거를 영입했고 그 인터뷰에서 갤러거가 했던 말이 바로 토트넘이라는 클럽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이 있었고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고 이기 속에서도 어느 정도 신뢰를 졌던 팀이라면 빅클럽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조차 토트넘을 빅클럽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걸 들으니 소름이 돋고 솔직히 굉장히 불쾌합니다. 마치 이미 짜인 각본을 강요받는 느낌이에요. 토트넘 팬들이 갤러거의 영입에 큰 의미를 두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첼시라는 라이벌 팀에서 뛰던 선수가 토트넘으로 왔다는 점 자체가 상징적이기 때문이죠. 사실 갤러거는 2년 전에도 토트넘 영입 리스트에 있었지만 당시에는 첼시가 거절했거나 선수 본인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4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했죠. 그렇다면 스페인에서는 잘했을까요? 솔직히 말해 주전급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시즌 내내 사실상 로테이션 자원이었죠. 물론 아직 25살이고 리그와 전술의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페인에서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 잡지 못한 선수에게 큰 기대를 거는 것도 무리입니다. 갤러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호이비에르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선수입니다. 활동량, 체력, 압박 능력은 확실히 뛰어납니다. 축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죠. 하지만 기본기나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공격 전개는 최악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중원에서 쉽게 밀리지 않고 버텨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갤러거는 도움은 될 수 있는 선수 정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갤러거의 토트넘은 빅클럽이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은 정말 불쾌했습니다.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수도에 있고 최신식 대형 구장을 갖춘 팀이 빅클럽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빅클럽인가요? 손흥민이 뛰고 있는 팀을 두고 지금 이 상황에서 빅클럽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설령 빅클럽이 아니라 해도 응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팬의 선택이지 외부에서 낙인 찍듯 말할 문제는 아니죠. 토트넘이 빅클럽이 아니라는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티켓 가격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가치입니다. 사람들은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비싼 돈을 지불합니다. 명품이 비싼 이유도 그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프리미어리그 전체 티켓 가격 순위를 살펴보면 토트넘은 최상위권입니다. 가장 비싼 시즌 티켓은 약 3만 파운드, 한화로 약 500만 원을 넘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팀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토트넘은 누군가의 말 몇 마디로 정의될 수 있는 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풀럼은 이렇게 비쌀까요? 풀럼의 홈구장은 런던에서도 가장 부유하고 비싼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풀럼과 첼시 인근이죠. 최근에는 경기장에 루프톱 수영장과 레스토랑까지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부유한 관광객을 정조준한 럭셔리 마케팅입니다.
이제는 축구팀이라기보다는 관광 상품에 가까운 팀이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풀럼을 구부 리그팀 같다고 비꼬는 이유를 이제야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티켓 가격이 비싼 팀은 아스널입니다. 아스널의 최고가 시즌 티켓은 약 2,350파운드, 한화로 42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건 프리미어리그 최고가일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도 가장 비싼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스널에는 나름의 명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진짜 빅클럽입니다. 수많은 역사와 기록을 가진 명문 구단이고 최근 리그에서 3시즌 연속 준우승을 하며 확실한 우승 후보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수 구성과 팀 가치 역시 월드클래스이고 이번 시즌에는 트래블까지 노리고 있죠. 성적이 뒷받침되니 팬들이 비싼 돈을 지불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말도 안 되게도 세 번째로 티켓 가격이 비싼 팀이 바로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의 최고가 시즌 티켓은 약 2,360파운드로 아스널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아니, 왜 토트넘이 이 가격을 받는 건가요? 현재 리그 14위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17위였죠. 물론 최근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런던에는 챔피언스리그 단골 팀들도 즐비합니다. 다른 팀들은 어떤가요? 리그 우승팀 리버풀의 최고가 시즌 티켓은 고작 900파운드입니다. 토트넘의 절반도 안 됩니다. 트래블을 달성한 세계 최강 맨체스터 시티조차 시즌 티켓 가격은 1,000파운드 초반대입니다. 홀란드의 골 잔치와 도쿠의 드리블을 보는 게 토트넘 경기를 보는 것보다 2배나 쌉니다. 그럼 진짜 전통의 명문 바이에른 뮌헨은 어떨까요? 공식 자료에 따르면 가장 저렴한 시즌 티켓은 약 2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축구는 부자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지키며 팬들을 위해 가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빅클럽의 본질이죠. 반면 토트넘 호스퍼는 새 구장을 지었다는 이유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격만 미친 듯이 올리고 있습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아직 화이트 하트 레인이 허름했던 시절 9층도 없던 그때조차 토트넘의 티켓 가격은 이미 리그 최상위권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명백합니다. 토트넘은 오래전부터 팬을 동반자가 아니라 지갑으로 봐왔다는 증거입니다. 최근에는 티켓 가격을 약 6% 인상했고 65세 이상 시니어 할인까지 없애버렸습니다. 도대체 팬들이 피땀 흘려낸 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 걸까요? 저는 손흥민이라는 존재 때문에 거의 끊어질 수 없는 인연으로 토트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도대체 뭐가 프리미엄이길래 이렇게 비싼 거냐? 그런데도 경기장은 늘 10,000원입니다. 이게 더 놀랍습니다. 이렇게 팬들에게서 수익을 끌어모으면 그 돈으로 선수단 수준을 끌어올려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1억 파운드급 선수는 없고 빅클럽이 아니라는 팀들 중에서도 연봉 수준은 최하위권입니다. 매력적인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이쯤 되면 납득이 가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고 선수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리그 18위 웨스트햄과의 경기를 앞두고 프랭크 감독이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리샬리송은 부상으로 2달 결장입니다. 정말입니까? 진짜로요. 정말 타이밍이 너무 절묘합니다. 리샬리송은 이미 몸을 갈아 넣으면서 버티고 있었고 솔란케가 올 때까지만 어떻게든 버텨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던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솔란케가 과연 이 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거죠. 본머스에서 2시즌 전 19골을 넣었을 때를 떠올려보면 그때의 솔란케는 명확했습니다. 정확한 크로스, 분명한 타깃팅, 그리고 솔란케를 향해 공이 계속 공급되는 구조였죠. 그럼 지금의 토트넘은 어떻습니까? 솔란케를 노리고 정교하게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는 팀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꾸준히 솔란케를 살려줄 수 있죠?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기대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브렌트포드를 맡았을 때 이반 토니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술로 큰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시절 브렌트포드 스쿼드와 지금의 토트넘 스쿼드를 비교해보면 객관적인 선수 구성만 놓고 봤을 때 지금 토트넘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토트넘은 확실히 새로운 팀입니다. 갤러거, 솔란케,
시몬스. 이 선수들이 과연 셀링 자원인지 아니면 팀의 핵심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분위기만큼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새 팀을 다시 만드는 느낌이에요. 여기에 비수마까지 다시 등장합니다. 프랭크 감독이 그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한동안 사르에게 밀리면서 입지가 줄어들었고 다시 기회를 얻은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비수마가 완전히 끝난 선수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자신의 역할에 한해서만 보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선수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떤 축구를 할 것인가. 이제는 말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그 답을 보여줘야 할 시점입니다. 공유와 구독, 좋아요.